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29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46분. 자, 이번에는 코퍼스 말고 레버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는 월봉으로 보면 여기가 매도가죠. 29,000원 정도. 그리고 매수가는 2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온다 그러면 27,000원대까지는 반등을 볼 수 있는 거죠. 단 남은 시간은 월봉이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야간 선물 빠진 걸 반대로 반영을 하면 대략 26,025원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음 달이죠. 이번 달이 이틀 남았으니까, 예, 이틀 동안은 아직도 매수가 유리해요. 예, 2일간은 월, 화, 예, 매수 유리. 근데 수요일이 되면 없어져요, 다. 예, 다 없어집니다. 이제 화요일까지는 8월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9월인데, 9월 달이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예, 요 하단선이 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수요일부터는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27,000원 아래가 계속 매수자에게 유리한 가격이지만, 수요일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레버리지를 매수해야 될 가격이 없어져요. 그리고 손절선만 남습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27,000원 아래가 이번 달에는 매수 영역이지만, 수요일이 딱 되는 순간 매수 가격은 싹 없어지고, 이번 달에 저가가 매수하신 분들의 손절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과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폭도 커지는 거죠. 예,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요 가격으로 이번 달이 끝난다 그러면 상단선의 위치는 이 정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선의 값이 얼마냐? 대충 27,337원 정도 됩니다. 자, 27,337원이니까 제가 보기엔 한 340원 정도 되겠죠? 27,340원.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에 노려볼 수 있는 목표치는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화요일까지는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단 수요일이 되면 이제 월봉으로는 매수해야 될 일은 없다예요. 9월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악재가 뜬다든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8월 달처럼 아랫꼬리를 감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025원. 다음 주 시가를 한 이 정도로 보자고요. 예, 이건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시가가 달라지면, 구조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퍼스를 분석하면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예, 그 애매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보기에 여기가 상단선 시작이에요. 예, 여기랑 여기. 그럼 1, 2. 정작 하단선은 여기랑 여기 있어요. 1, 하단선 2.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단선 1과 상단선 1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하단선 1과 하단선 1은, 예,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얼마인가?
예. 26,269니까 26,270원. 그제? 그러면 요 가격이 26,000 맞나요? 26,000 예, 270원이요. 27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7,217원이니까 27,220원. 자, 27,220원. 요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반대로 매수자가 노려야 될 가격은 여기거든요. 25,000원. 예. 그러면 25,000원에 오면 매수를 하고 26,270원을 넘어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올라요? 월요일 날 올라서 26,270원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은 월봉의 영향을 받으니까 화요일까지는 끌어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은 끌어올려서 상단선 위에 머물 수 있는데 수요일이 딱 되는 순간 월봉이 없어지죠. 그럼 아래가 확 열려요. 아래가 확 열리는 상황에서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봉은 누를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그런 거예요. 자, 월화는 오를 수 있어요. 왜? 월봉이 끌어올리니까. 근데 수요일부터는 주봉은 누르고 월봉은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 이후에 또 26,270원 위에 있다 그러면 주봉은 누를 건데 주봉이 눌렀을 때 이제 아래에서 받쳐줄 수 있는 가격이 있느냐예요. 월봉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봉은 아직까지는 하단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월봉은 없어요. 그러면 주봉의 매수가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봉의 매수가가 2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6,270원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과연 수요일 이후에 25,000원에 도달했을 때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이러니에요. 만약에 이게 상승할 거면 오히려 밑으로 내려야 돼요. 밑으로 내려서 25,000원으로 먼저 가야 돼. 그리고 25,000원을 찍고 다시 끌어올리면 주봉은 상승을 하겠다라는 형태의 봉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만약에 레버리지가 아래로 내려가면 고포스는 월봉의 양봉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하려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봉이 조정을 하면 고포스의 월봉이 강해지고 반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고포스의 월봉은 약화되는데 화요일이 지나고 나면 주봉은 상단선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목금에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월봉은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봉이 이번 다음 주에 25,000원 밑에서 하락한다. 그러면 끝난 거죠. 예, 레버리지는 그 다음에는 매수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레버리지에게 유리하다. 근데 수요일부터는 매수가가 얼마다? 25,000원이에요. 예. 월화까지는 27,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하거나 보유하셔도 되는 상태이지만 수요일이 딱 되는 순간 매수가가 25,000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음봉이 난다라는 건요, 음, 심각한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음봉 나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입장에서는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고요. 예, 음봉을 그렸다 그러면 예, 이제 9월 달에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다음 주 월화는 8월이고 수목금이 9월인데 예, 그 두 번째 주로 넘어갈 때 레버리지 주봉이 음봉인 상태로 넘어갔다. 그러면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월봉과 주봉을 종합해 보면 화요일까지는 상방이 유리하다. 예, 그거는 인정. 예, 수요일부터는 상방에 유리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예, 수요일부터는 오히려 상방이 아니라 하방에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에는 매수가를 25,000원대까지 낮추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수목금 안에 25,000원을 찍고 다시 상승해서 예, 26,200, 26,025원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요일 안에 25,000원을 찍을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요일의 종가는 26,025원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게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이고요. 오히려 월화에 26,270, 26,270원 위에 있다가 예, 수요일 이후에 내려와서 25,000원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최고의 매수 기회가 아니라 예, 매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겠습니다. 26,025원. 자, 이 가격은 야간 선물이 0.7% 상승했기 때문에 1.5%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린 거니까요. 예, 시초가가 달라지면 동일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예, 여기랑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하단선 1, 하단선 2.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가, 예, 여기가 매도가입니다. 자, 매도가는 26,000, 26,186원. 예, 요 가격이고요. 매수가는 25,697이니까 25,700원. 예, 자, 25,700원. 자, 만약에 일본 거래를 하실 거면 25,700원 아래를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매수 전략을 일봉을 가지고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25,700원 아래의 가격을 공략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26,186원이니까 26,200원 정도죠. 예, 아니면 190원. 요 정도 가격 위로는 신규 매수는 포기한다. 예, 그러니까 26,190원, 200원 위로 올라가면 신규 매수는 드롭. 예, 그냥 홀딩 할 것만 고민을 하시고요. 일봉으로 거래하겠다 그러면 25,700원 아래만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지난주 고가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달 고가를 넘는 순간부터는 신규 매수는 싹 다 포기를 하고 홀딩 여부만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25,7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종가가. 그러면 상승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예, 상승에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가는 26,2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되고 매수가는 25,700원. 만약에 25,700원 아래에서 매수했는데 26,200원 위에서 마감한다 그러면 홀딩 해볼 수 있고요. 오히려 25,700원에서 매수했는데 25,70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종가가 마감한다 그러면 홀딩 전략보다는 그냥 청산하고 화요일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일봉은 아직 상승에 유리하다. 그죠? 화요일까지도 월봉은 상승에 유리하다. 단 화요일이 지나고 나면 예, 주봉은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매수가는 25,000원대로 떨어진다라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